자,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도 조금은 화가 날 법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자, 그중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건강보험료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나중에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라며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팽구장이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 건보료 시스템이 얼마나 희한하게 돌아가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친구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삼겹살 1kg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직원이 저한테는 삼겹살 값 2만 원입니다 라고 하고 친구한테는 당신은 집에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도 타니까 삼겹살 값으로 10만 원 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똑같은 고기를 샀는데 왜 나만 더 내? 라고 따지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건보료의 현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만 일정 비율을 떼어가니까 큰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은퇴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내가 평생 거주하려고 마련한 집, 토지,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전부 점수로 매겨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더 황당한 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현금 10억 원을 넣어둔 사람은 건보료 계산할 때 그 돈을 재산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전세 5억 원에 사는 무주택자는 그 보증금을 재산으로 봐서 건보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논리적인 기준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청구서는 더 무겁게 날아오는 건보료 폭탄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이 노후를 위해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나 IRP 이야기를 해볼까요? 금융기관에서는 세금 깎아주니까 무조건 가입하세요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첫째, 개인연금 건보료는 안 걷는 것이지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연금을 받을 때도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냈던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이 금융기관의 연금 정보를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왜 법대로 안 걷느냐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즉, 시스템만 갖춰지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에서 건보료를 떼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둘째, 세금 아끼려다 건보료로 다 나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연봉 5,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IRP 계좌에 1년에 600만 원을 꽉 채워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16.5%인 99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총 1,98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죠. 이때까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 불어나서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죠. 정부가 법대로 이 개인연금에 건보료를 매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보료를 약 8%로 가정하면 100만 원의 8%인 8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연금 소득세를 5.5%로 가정하면 100만 원의 5.5%인 5만 5천 원이 나갑니다. 합쳐서 매달 13만 5천 원이 연금 받기도 전에 먼저 뜯깁니다. 이걸 1년으로 치면은 162만 원이고 20년 동안 연금을 받으신다면 총 3,24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아낀 세금은 1,980만 원인데 나중에 낼 돈은 3,240만 원입니다. 무려 1260만 원을 손해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셋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 소득 때문에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금에 대한 건보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수억 원짜리 집과 최대한 건보료까지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건보료만 2, 30만 원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이라 건보료를 단 1원도 안 냅니다. 세금만 딱 한 번 내면 되니 아주 깔끔하고 속 편한 선택입니다. 근데 반대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나 깎아준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20만 원이라면 86만 원만 내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건보료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순간 이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 연금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건보료를 매달 평생 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부어온 연금저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안 받고 한꺼번에 인출하면은 이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건보료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100% 잡힙니다. 퇴직금 일시금과는 정반대이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할까요? 팽 부장이 딱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을 고민해 보세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30% 감면이라는 미끼에 걸려 연금으로 받았다가 평생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세금 조금 더 내고 건보료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2천만 원의 선을 넘지 마세요.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가장 큰 절세 전략입니다. 내 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에 육박한다면 인출 시기를 조절하거나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아 소득을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당한 건보료는 직접 따져야 합니다. 공단은 여러분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먼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즉시 공단 지부를 방문해 조정 신청을 하세요. 발품 한 번에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일군 노후 자금인데 건보료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퇴직금? 그래도 세금 혜택을 위해 연금으로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건보료가 무서워서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혹은 내가 겪었던 황당한 건보료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팽부장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는 똑똑한 경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